오늘 크렘린에서는 무력감에 진짜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기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한 것에 대해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제거를 규탄하며 이 사건을 냉소적인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선전원들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수십 대 전투기가 격추되었다는 가짜뉴스를 기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다음 차례가 블라디미르 푸틴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고 현재 쿠바를 봉쇄하고 있으며 이란의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제거했습니다. 이 연쇄 속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만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중동 전쟁에서 국가로서 가장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이 러시아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것도 도왔습니다.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들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러시아인일 때는 이런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은 항상 101%의 확률로 너를 속일 테니까요. 지금도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 연방은 그냥 성명만 내고 미국을 향해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란에서 알리 하메니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비서의 사망도 확인되었습니다. 알리 샤마니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도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은 임시로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88명의 아야톨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이 사실은 이란의 제1부통령 모하마드 마흐베르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란에서는 결국 임시 최고 지도자와 새로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선출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몇 달 동안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위치를 추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공격을 계획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2월 28일 아침으로 연기했습니다. 정보기관이 하메네이가 바로 아침에 테헤란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공격 당시 이란 관리들은 단지 내 한 건물에 있었고 하메네이는 근처의 다른 건물에 있었습니다. 즉, 결국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CBS 뉴스는 펜타곤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 약 4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 이후 케이플러의 평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량이 70% 감소했습니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공습이 계속되고 있으며 두바이, 도하, 리야드에서 폭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 기지와 이스라엘 내 시설에 대해 강력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그런 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테헤란이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데 도움을 준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는 단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피비린내 나는 도발되지도 않았고 정당화될 수도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외무부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인들에게 전혀 어떤 식으로도 위협을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외무부 공식 성명에서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행동은 사전에 계획된 도발되지 않은 무력 침략 행위로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러시아 외무부는 테헤란에 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스라엘 측이 이란과의 군사적 대립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틴 측은 또다시 자신들이 속았고 기만당했고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어휘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부는
2025년 1월에 테헤란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격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러한 행동은 무책임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보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는 또다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을 인도주의적, 경제적, 심지어 방사능 재앙에까지 빠르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 외무부의 인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침략자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용하자면 이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에게 불편한 국가의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는 힘의 지배와 패권주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무력으로 위협하며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러시아인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즉, 이 인간 말종들,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무력으로 위협하며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사용해서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지도부를 제거하며 영토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재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인들이 뻔뻔하게도 입을 열어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부의 또 다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치 외교적 해결의 틀로 즉시 상황을 되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러시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상호 존중, 이해관계의 균형을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이, 러시아인들, 진짜 요구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존중에 대해 말하는 거야? 누가 너희 요구를 듣기나 해? 러시아인들, 주제를 파악 못하는군. 누구라고 생각해? 한편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주카 라브로프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르크치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 정책의 수장인 그는 인용하자면 아무런 도발도 없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규탄했으며 이러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러시아 외무부의 이 모든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러시아로, 이란을 우크라이나로 바꾼다면 모든 내용이 100% 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완전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정말 거짓말쟁이이자 냉소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면서도 중동에서 국제법 위반에 대해 뭔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냉소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러시아의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에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 조의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인용하자면 냉소적인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크렘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도덕과 국제법을 냉소적으로 위반하며 자행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그 가족의 살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하메네이를 러시아-이란 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뛰어난 국가 지도자라고 칭하며 이란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상기시키자면 2025년 6월 12일간의 전쟁 동안 미국이 이란에 맞서 지원하던 시기에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 암살 가능성에 대해 논의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당신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이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푸틴이 당시 아야탈라 제거 시 러시아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밝혔습니다. 그리고 AFP 통신사의 편집장인 카림 탈비는 당시 이러한 가능성,
즉 하메네이 제거가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의해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아무도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시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짧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이란이 전면전 내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2025년 1 월 에야 테헤란과 모스크바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란은 이것이 미국과의 대규모 전쟁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즉,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왔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러시아도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란을 도울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또 자신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야만적인 민족과 손잡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은 해 4월 러시아 외무부 차관 안드레이 루덴코가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연설하며 이란과의 협정의 성격을 설명했고 러시아인들은 이란인들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이 협정이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협정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고 침략자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집단 방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러시아 광대는 이 협정이 중동 지역에서 안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와의 관계 강화를 억제 요인으로 여겼던 이란 정치인들에게 이 신호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 국가는 항상 다방면 정책을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12일간의 이스라엘-이란 전쟁 중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 외무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난했습니다. 강하게 이 작전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크렘린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을 동동 구르며 미국의 이란 전쟁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채널의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